영사무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 분께는 저희가 한 달 동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1인당 2매의 영화 티켓을 드리고 있으니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많은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릭 베송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리스 작은 섬에서 자랐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바다와 바위뿐이었다. 돌을 가지고 많은 것을 만들었고 상상력이 풍부해졌다.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 그 현실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의 영사무의 진행을 맡게 된 봄의 여자 은미입니다.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상상하고 꿈꾸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아요. 영화 괴물에서 한강에 괴물이 나타났을 때 송강호가 딸을 구하려고 손을 잡고 뛰는 장면이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와중에 실수로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뛰다가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입니다. 그리고 괴물은 딸 아이를 납치해 한강으로 떠나버리죠. 괴물처럼 갑자기 다가온 코로나로 인해 지금 우리는 언택트 문화의 확산, 원격 교육 및 재택근무 급증 등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에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영사무도 이런 변화 속에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콘텐츠로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환영을 받아서 얼굴이 달아오르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월에 태어난 봄의 여자, 도희 엄마 박은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섭외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 섭외 받았을 때, 네. 처음 섭외 받았을 때,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보는 그 관객들, 대중들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들었는데 같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이렇게 또 카메라를 통해서 여기 또 디지털을 통해서 또 만나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되게 기대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조금 화려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좀 잔잔하게 그 리틀 포레스트라는 그 김태리, 유준열 배우가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그런 자연적인 시골, 그다음에 그런 자연적인 음식들을 그냥 일상들을 보면서 되게 편안하게 영화를 봤고, 또 하나는 택시 운전기사라고 5.18 광주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인데, 제가 그전에도 5.18에 대해 저도 관심이 많아서 많은 작품들을 공연 플러스 영화 이렇게 많이 봐왔지만 굉장히 조금 진부하고 지루한 면이 굉장히 많았는데, 택시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그 택시 운전기사의 관점으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꼭 영웅이 아니더라도 일반 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잘 좀 가볍게 무거운 주제를 그래도 가볍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풀어준 것 같아서 좀 진부하지 않아서 너무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아요. 출연을 바라는 게스트가 있을까요? 네, 신랑? 네, 짧게 소개하자면 저와 신랑은 고등학교 연극극단에서 알게 되었고, 신랑은 연극 베이스를 가지고 연극을 먼저 접하다가 한국무용을 전공을 했고, 유럽 이제 외국 나가서는 현대무용으로 활동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춤을 추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흥미롭고, 나중에 초대를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튼 재미난 예술가입니다. 네. 인상 깊었던 이야기, 우선 두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대학로 무대 공연했던 게 넘버벨 퍼포먼스라고 거의 대사 없이 이제 몸으로만 쓰는 건데, 그때 카메오로 독고용재 선생님, 표현봉 선생님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술 감독 선배님도 나오고
거의 한 달 공연이었는데 6개월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남자들은 거의 뮤지컬 막 점프처럼 막 날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연습을 할 때 첫날 옆돌기를 100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옆돌기 하고 누워서 팔이 저리고 거의 못 걸어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거의 군대 간 느낌? 여군 간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에서 했던 작품인데 그 4월 에이프릴 축제에 덴마크에 그 공식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미 그 덴마크 연출가 그 초청을 해서 한국 배우들과 덴마크 연출가가 합작을 해서 만든 공연을 다시 그 덴마크로 초대가 되어서 공연을 했는데, 저는 극장을 되게 기대를 했는데 극장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서 그 공연을 했었어요. 뭐 초중고 대학교.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4월 에이프릴 축제 같은 경우는 모든 전 세계 여러 괜찮은 작품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 무료로 그 학생들이나 뭐 일반 사람들이 1년에 한 작품 이상은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고퀄리티의 그 작품들을 초대를 해서 하는 축제를 보면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되게 자극도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각오가 있다면? 없어요, 각오는. 네. 저는 그냥 오늘을 살자. 네, 지금 이 순간 진실하자, 행복하자입니다. 영화를 보다가 겪은 재미있는 사연 이야기, 와이님의 이야기예요. 절대 매니저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 4학년 시절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밤에는 재즈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군대를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업도 잘 안 나가고 과모임도 안 나가고 그렇게 한 학기를 보냈어요. 재즈바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어떤 여성 손님 3분이 다가왔고 가벼운 농담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당시에 홀서빙 담당이라 여성 바텐더분이 바쁘면 잠시 동안 그 자리에서 손님과 이야기 상대를 해주곤 했어요. 그들은 살갑게 저에게 다가왔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몇 시까지 일하세요? 어디에서 살아요? 3명의 친구가 단짝이었던 덕분에 저는 일주일에 5일은 그 친구들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처를 교환할 정도로 친해졌어요. 저도 그중 한 명에게 호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중 한 명 A가 갑자기 낮에 연락이 왔고, 저는 갑자기 그녀를 근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하얀색 차를 몰고 온 그녀는 카페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저에게 말했어요. 나 오빠 좋아해요. 우리 사겨요. 매번 짝사랑만 하고 차 얘기만 반복했던 저는 갑작스러운 그녀의 고백에 당황했고 엉겹결에 승낙하고 말았죠. 그녀와 헤어지고 난 직후 다른 친구 B에게도 연락이 온 거예요. 마음이 수습되기도 전에 그날 다른 곳에서 B를 만났고 그녀도 저에게 고백을 해왔어요. 그 순간 머리가 마비된 듯 복잡해진 저는 몇 시간 전에 A를 만났고 그녀와 사귀게 되었다는 걸 B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오빠 정말 좋아하는데 내가 먼저 좋아서 간 건데. 한참 동안 울고 있던 그녀를 보던 중 제가 좋아했던 건 B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호! 그렇게 우리는 설렘 가득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녀와 처음으로 봤던 영화가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에요. 당시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영화를 보고 극장을 나올 때 실수로 그녀 손을 놓치고 다른 여자분 손을 잡고 극장 밖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극장 밖에서 제가 잡고 온 손이 다른 여자분인 걸 알고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제 여자친구였던 그녀는 괜찮다고 용서해주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헤어지고 연락도 끊어졌지만 아직도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들이 기사에 나올 때면 그때의 기억이 나곤 한답니다. 봉준호 감독님 대단한 분이시죠.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 옥자, 그리고 한국 영화의 하늘 풀어준 기생충까지 정말 멋진 분이죠. 개인적으로 이 영화들보다 초기에 찍으셨던 이성재, 배두나, 주연의 플란다스의 길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일상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다채롭게 재미있게 담을 수 있는 감독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빠져 그때부터 영화에 빠졌던 것 같아요. 사실 봉준호 감독님 좋아하는 건 영사모 매니저님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사연의 주인공도 영사모 매니저님이라는 거 안 비밀입니다. 네. 영사모의 첫 번째 보이는 라디오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오늘 날씨는 아직 좀 쌀쌀한 기운이 감돌지만 어제보다는 따뜻한 것 같아요. 이제 봄 기운이 오고 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